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당했습니다. 조금 전에요. 국회에 와서 제명에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 내용이 답니다. 편집 없이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부 보여드렸는데 저 내용이 다였어요. 오전에 최고위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거라는 예정이 있었고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관심이 쏠렸었어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이냐. 근데 딱 저거였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회에 입장할 때만 해도 소통관에 입장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관심이 많았죠. 이상한 캐릭터 등장하고 찬과 반이 연호가 이어져서 뒤엉킬 정도로 관심이 많았는데 아마 미처 입장을 다 정리 못한 것 같습니다. 삼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의미심장하게 남길 수 있는 말이 I will be back. 영화의 대사의 한 장면 같은. 그래서 이제 향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겠다라는 암시로 일단은 오늘은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얘기해 볼 수 있는 말은 딱 이겁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박 대변인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양대 주주죠. 윤호개인 세력과 친한 게 양대 주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양대 주주 세력이 모든 당 안에는 존재하죠. 지금 민주당에도 친명, 친청, 명청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양대 주주 세력이 존재를 하는데 이 양대 주주 세력 중에 한 세력의 수장을 이러한 방식으로 숙청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방식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우리 보수 정당으로 놓고 보면 이명박 대통령 친위 쪽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숙청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 어떤 의미인지 떠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천 때요. 그러니까 나도 속았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제명을 한 거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한 세력을 완전히 윤호개인 세력이 제압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정치권에서 이 정도 규모의 세력을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제거시키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다시 돌아오겠다. 이 당의 양대 주주 중 하나로서 다시 이 당으로 돌아와서 당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그러면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준우 대변인 지금 방금 전에 윤어게인 세력과 친한계 세력이 양대 주주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에 동의를 하세요? 양대 주주이길 바라겠죠. 양대 주주라 보기엔 너무 지금 친한계 좀 규모는 좀 소박하죠. 지금 원내 원외 다 합해도 성명서 낼 때 한 10여 명 정도가 이름을 올리면서 성명서를 내고요. 한동훈 지지 세력들을 모여서 야외 집회를 해도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양대 주주 세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의 너무 작은 세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치적 숙청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안이 정치적 이슈가 아니죠. 이거는 당헌 당규상에 나와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이제 당원들의 자유로운 자생적인 여론 형성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왜곡을 시켰고 그 왜곡된 여론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당원들의 의견이 마치 한쪽 방향인 것처럼 왜곡을 시켰던 그 사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 수청이라고 얘기한 것은 좀 온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재심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그 본인이 활용하지 않았죠. 스스로 포기를 해버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본인이 오늘 좀 드라마틱하게 기자회견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저도 그런 약간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입증하는 본인이 이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무슨 자료를 들고 나와가지고
징계 결정이 확정된 그 순간에 발레를 들어서 드라마틱하게 역전시키는 그런 걸 혹시 준비했나라 생각했었는데 그런 네. 거 없이 그냥 짤막하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받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걸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주목을 했군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결정한 윤리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논리적인 허점, 모순점을 제시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그 얘기만 하고 갔습니다. 대신에 친한계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선거는 저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한동훈 장동혁 충돌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 명운을 건 노선 투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김영삼이냐 전두환이냐의 노선 투쟁이에요. 근데 장동혁 노선대로 가면요, 윤 어게인대로 가면 김영삼 사진 떼고 거기다가 전두환 사진 붙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쉽게 화해할 수가 없는 그런 타협할 수 문제입니다. 없는 부분이다. 신지호 전 의원은 노선 투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권력 투쟁에 공개적으로 돌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부대 지금 국민의힘 당 상황을 보면 당 지도부가 있는데 현역 의원 16명이 나와서 그 지도부 물러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서울에 있는 당협위원장의 절반 정도가 제명 반대 성명을 오늘 오전에 내기도 했던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반발이 있는데 제명을 결국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 7일, 8일 정도의 단식을 한 이후에 이제 복귀한 다음에 첫 어떻게 보면은 그 결정을 한 게 징계 결정,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완성한 것이거든요. 예. 아무리 쌍특검 때문에 단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도 계속 당내 문제 때문에 단식하는 것 아니야? 라고 의심을 했잖아요. 예. 결국 오자마자 한 일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완성하는 거였네요. 아까 말이 나왔지만 한국 정당사에서 개파 갈등 극심한 적 많았죠. 근데 보통 개파 갈등이 극심할 때 당권을 진 쪽이 공천을 주지 않는 쪽으로 뭐 공천 학살이란 표현도 있었겠죠. 뭐 공천 학살, 뭐 횡사 다양한 표현으로 있었겠지만 상대 개파에 대해서 뭔가 그 차기 뭔가 그 국회의원을 하지 못하는 쪽으로 뭔가 이 안갚음을 하는 그런 형식은 있었죠. 그건 보수 정당, 민주당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런 식으로 당에서 아예 쫓아내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컷오프 이런 그죠, 형식으로 컷오프라는 해가지고 배제를 했었는데 조금 노골적인 컷오프를 하더라도 그냥 국민들은 아유 저렇게 당권 투쟁하다가 결국 국회의원 자리 뺐음으로써 저걸 완성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도 했는데 예. 그거를 공천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당에서 아예 쫓아낸다? 이거는 참 처음 보는 사례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전두환 대 김영삼 구도라기보다는 예. 여전히 윤석열 대 한동훈 구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파면당했고 지금 사형 구형까지 받았잖아요. 예. 예전에 삼국지에서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물리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파면당하고 이미 나가고 파면당하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윤석열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이긴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의 작은 전투에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어떻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의 책임을 묻고 쫓아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어떤 식으로 복귀를 하든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쫓아내고 아마 이 김정욱 전 최고도 이제 며칠 뒤에 또 쫓아내질 거잖아요. 가능성이 예, 그렇게 됐을 네. 때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어떻게 될지 저희 당으로서는 이렇게 되면은 나쁠 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 저희는 좋습니다. 예. 하지만 정당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 내에서 신지호 전 의원이 뭐 전두환 세력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프레임을 하는 것 같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제 윤어게인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대결구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16명이 지금 예. 이제 지도부 사퇴에 대한 성명을 냈고 오늘 오전에 또 서울시의 당협위원장 중에 절반 정도가 예. 역시 또 성명을 냈고 방금
원외 당협위원장 24명이 또 성명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24명은 장동혁 대표 사퇴 성명을 지금 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전현직으로 해서 예. 최근에 이제 사퇴한 사람들까지 해서는 24명이 또 성명을 냈습니다. 예. 뭐 열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양대 주주가 맞고 그 계속 몇천 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주최 측에서 경찰에 신고할 때 예. 예상 인원을 1,000몇백 명을 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나 봐요.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예상 인원과 실제 나온 인원은 전혀 다른 거죠.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진실로부터 멀어져서 그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선동하려고 하지만 예. 현실은 지금 정확하게 벌어지고 있고 방금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장동혁 즉각 물러나라.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어. 예. 이게 친한계의 어떤 그런 그 무슨 뭐 한줌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요. 윤어게인 전두환식 군사 독재 찬양 보수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 보수 간에 예. 이 보수라는 진영을 놓고 펼쳐지는 가장 거대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예. 오늘 그 싸움의 신호탄을 장동혁 대표가 쏘아 올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전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응전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서울시당의 당협위원장 절반 정도가 네.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 전현직 원외 24명, 당협위원장? 전현직? 24명이 또 성명을 장동혁 대표 사퇴 성명을 네. 또 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의미 있는 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네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서울은 하프앤하프 지역이 정말 많잖아요. 예. 선거를 해보면 개별 이제 구별로 구청장 등등의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면 이제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일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한다. 그랬을 때 서울 시민들이 과연 뭐 개별 정책은 이제 변론이고요. 예.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오는 부분은 변론이고 이미지에 있어서 과연 지금 23년형 한덕수 총리 받고 뭐 등등을 보면서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한다 상당히 어렵게 느낄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고성국 씨가 그 얘기를 했었죠. 한동훈 다음은 누구다? 일종의 이제 좌표찍기처럼 그렇게 되는 것까지를 본인들이 점점점 칼날이 어디를 향해서 오고 있다 이런 것도 느끼겠죠. 그러니까 아마 선제적으로 지금 냈고 전쟁과 전투가 있잖아요. 그 예. 전투에서는 뭐 오늘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어떤 가치적인 거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다. 등등등 보수의 어떤 가치 본류를 놓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자리 외형적 현상만 놓고 벌어지는 자리 싸움 같이 지금 비춰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과연 진정한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 제가 볼 때는 전쟁의 승자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다가 비대위를 간다든지 어떤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양쪽 있겠다. 다 크게 상처를 입는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가치적인 전쟁으로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 지금 자리를 놓고 싸우는 어떤 전쟁으로 보여져서 위너가 없을 수 있는 제로섬이 될지도 모르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용환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 우리 당에서 계엄을 풀어내고 예. 탄핵에 찬성을 했던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세력들이 윤어게인 보수 세력에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노선투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는 계엄과 탄핵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 당내에서 이 가치를 가진 굉장히 큰 전투가 지난 1년 넘게 벌어져 왔었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 앞에 전면적으로 드러난 게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자리 몇 자리를 가지고 하는 거라면 이런 싸움을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하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성국 박사가 이제 다음은 오세훈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글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얘기인지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이는 제일 경쟁력 없는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나가도 국민의힘 공천받아 나가면 오세훈이보다는 더 성적이 좋을 겁니다. 이미 낡아버린 오세훈이 가지고서 편하게 선거 이기려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 집니다. 이번 공천이 그야말로 공천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의 충격적인 인물 교체와 쇄신을 통해서 바람을 불러일으켜 내려면 오세훈이를
컷오프 시켜버려야 됩니다. 나경원이든 조정훈이든 누구든 신동욱이든 오세훈이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 내용의 이준호 대변인 실질적으로 당 지도부나 당권파 주류에서도 이런 생각에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대체제가 아마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했었죠.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얘기를 목소리를 냈죠. 네. 장동혁 지도부 뭐 물러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물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네. 당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지지율이 한 달 전에는 정원호 후보보다 좀 약간 앞섰습니다. 근데 현재는 정원호 후보보다 10%포인트 뒤처진 걸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사도 있죠. 그렇죠. 예. 지지율이 좀 뒤처지고 있고 3월 초부터 본인 관련된 명태균 씨 재판이 시작됩니다. 예. 그러면 그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지율 떨어지고 있죠. 본인 사법 리스크 커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 이번에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가 열린다 그러면 예. 거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비대위가 열리면 내가 비대위원장을 차지하든지 예. 이런 계산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권으로 선회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 예. 자기 세력이 필요한데 그럼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 한동훈 전 대표 그 자리에 들어가면 딱 90점으로 돌아와서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하는 세력들을 본인이 그대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시장은 장기 바둑판을 두듯이 본인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비판 메시지를 던지고 예. 당권을 노리는 그런 포석을 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그 얘기의 전제는 공천을 못 받는다는 전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지지율 있다. 떨어지고 있고 예. 사법 리스크가 지금 있고 3월 달부터 첫 재판이 열리거든요. 실제 재판 열리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경쟁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뽑았다가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 있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예.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당에 대해서 좀 마인드가 어떤지 좀 친한 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그분이 곧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당원들에 의해서 참여해서 선출된 지도부가 9명이나 있는데 그중에서 8명이 찬성 의견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의견을 왜 존중하지 않습니까? 박상수 전 대변인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친한계한테. 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 좀 그러는데 친한계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히려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좋아하고 따르는 마음은 알겠는데 당이란 것은 110만 당원에 대한 어떤 자유의지의 결사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결정한 거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에서 결정된 사항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순 아니겠느냐. 너무 개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당을 놓치는 이런 예.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시니까 답변 듣고 다음 내용 갈게요. 그럼 뭐 장동혁 대표가 자유의지의 총화라고 하니까 뭐 그 자유의지의 총화로서 뭐 장동혁 대표의 말씀을 뭐 우리가 말씀 자료 들어가면서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건 것 같은데 그렇게 버티시기에는 지금 좀 힘드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예. 이 고성국 씨의 이 방송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방송이 있어요. 예. 영남 지역에 30개를 요구하는 방송이 있죠. 이 부분이야말로 아까 신용환 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이 가치 오세훈 시장은 이 가치를 가지고 싸우시는 게 맞는데 가치가 아닌 본격적인 우리 당의 공천 국면이 들어가게 됐을 때 본격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갈등이 바로 어디에 그 포커싱이 되는 거냐면 바로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 주류 의원인 그 친윤계 의원들이 있는 TK 영남 지역에 포커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장동혁 대표 개별 세력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 세력만을 가지고 지금 사방을 다 적으로 돌리면서 이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두고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 단톡방에서 그냥 방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내용이 공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현역 의원들의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지도부를 성태화하는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낭패라고 쓰는 현역 의원들도 있었고 뺄셈 정치는 패배하게 된다라는 답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다른 현역 의원은
한두 달 전에 기대해 볼 만했던 서울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8명이 참여하고 있는 현역위원회 단체 방입니다. 이주로 대변인, 그러면 이런 현역위원들의 의견 같은 거를 지도부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 의견을 다 경청하고 심사숙고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리겠죠. 예. 근데 지금 저기서 올라오신 분들이 지금 밖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과 저는 동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그렇죠. 친한계 의원들이 저런 이제 의견을 올렸을 거고 저런 의견을 소수라 하더라도요. 예. 많이 올리고 자주 올리고 반복 올리면 그게 자주 노출되니까 그게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여론조사 사건도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IP가 5, 6개가 돌아가는데 그게 예.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자주 올라오고 도배가 되니까 전체 의견인 것처럼 왜곡돼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런 의견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무감사위, 윤리위, 최고위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 거고요. 내용상에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활용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 포기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딱히 할 말은 없어서 오늘 저렇게 짧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수라는 걸 이제 얘기하시는 거 박상수 전 대변인은 지금 양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건데 제3자적 입장에서 한번 성취 부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파괴력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디까지 퍼지느냐 그 동력이 지금 관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뭐 숫자 노름을 할 땐가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모였을 때 지금 당권파라고 하는 분들이 뭐 몇 명 모였다 요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합니까? 뭐 그분들이 뭐 2,000명 모였다고 하던데 그럼 2,000명 모인 당원들의 목소리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목소리인가 보죠. 네. 국민의힘은 정당 운영을 그렇게 하나 보죠. 그러니까 이번에 김종익 전 최고의 징계 결정 윤리위원회 거기 보면 그러니까 당 대표라는 사람은 당원들의 자유 의지의 총합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니까 당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당 대표에 대해 공격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몇 대 몇이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치면은 앞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비판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지의 총합에 의해서 자유의지에서 선출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 비판하는 장동혁 대표는 한국에서 쫓아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맞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게 뭐 확대되고 있다, 뭐 과장되고 있다, 몇 프로다 이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겉보기에 뭐 이거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이게 6대 4가 됐든 7대 3이 됐든 뭐 당권파가 다수인 건 맞겠죠. 그렇다고 해서 30% 40% 아니면 뭐 20% 정도로 작가도 치더라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냥 쫓아내도 되는 건지 이거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한테는 나쁠 게 없습니다만 정당의 운영이 이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도 저는 좀 의아했던 부분이 오세훈 시장이 오늘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현역이긴 합니다만 네. 공천심사 받아 그렇죠. 그런데 공천심사를 현 지도부가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 지도부 나가라고 그러는 거. 이미 사실상 오늘 그 멘트로 승부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시간을 끌어봤자 전체적인 흐름 특히나 이제 5대 5였던 거를 7대 3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본인에게 이제 불리하게 칼날이 온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 전체적인 오늘 이 정도의 기세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제명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일사천리로 아마 그 기세에 대해서 분명히 봤을 겁니다. 오세훈 시장 보면 그런 정치적인 흐름을 읽는 감각 또 네 번째 이렇게 하도록 굉장히 발달된 분이죠. 그러면 동물적인 후각으로 지금쯤에 이걸 던지는 게 맞다라고 오늘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보관이 뭐가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 아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면으로 맞서면서 물론 친한계와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본인은 현직이라서 분명히 제약이 있죠. 행동에 정치적 행동에 제약이고 사표를 언제 내실지는 모르지만 아마 독자적인 목소리를 계속 강하게 내면서 차후 입지를 좀 더 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따로 또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하고 친한 그러니까 게하고? 이 모든 그러니까 반장동혁의 어떤 큰 기운이 따로 또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친한계가 있고요. 지금 저 단톡방에 그 이름이 가려져 있어서 이준우 대변인이 계속 호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깜짝 놀랄 이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 깜짝 놀랄 이름들? 예. 그러니까 윤어게인의 주력에 서 있었던 그 이름들이 왜 지금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나오는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고성국 씨가 알짜 TK 자리에 30개를 달라는 요구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할 정도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장동혁 대표와 주변 홍위병이란 표현을 씁니다. 홍위병들에 위한 사당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당화가 지금도 보면 이준우 대변인이 당의 미디어 대변인인데 공개적으로 당의 가장 주력한 서울시장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당대표 자리를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곧 경선이든 공천이든 이런 것들이 부딪힐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 지도부는 우리는 최소한 외면적인 공정성도 지키지 않겠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이것을 밀어붙일 만한 당내의 핵심적인 세력을 갖고 있느냐. 예. 장동혁 대표는 TK 출신도 아니에요. PK 출신도 아닙니다. 충청권 출신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이 16명이 나왔다고 조롱하기에는 친장이라는 의원들이 솔직히 5명을 꽂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대표도 그렇기 약하다.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따로 또 가치라는 형태로 오세훈 시장이 드디어 깃발을 올렸고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예. 드리겠는데 오세훈 시장이 먼저 얘기를 했죠. 본인이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희망하는 게 뭡니까? 한 번 더 공천을 받아가지고 5번째 서울시장을 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이 공천받아야 될 그 당에 대한 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 당에서 공천을 받지 않겠다. 나는 안 받아도 서운한 거 없어. 라는 그런 의미를 먼저 던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거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친한계가 이제 큰 이제 기운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론조사 결과 보면요. 뭐 제가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론조사 보면 일반 시민 여론조사든 우리 당내 여론조사든 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재미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둘 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높구나. 한쪽이 훨씬 높습니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우파에서 조사하면 훨씬 더 높게 나오고요. 또 현재 당원들이 늘어난 수를 보면요. 최초로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서 100만이 넘었습니다. 네. 100만 넘은 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0만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가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계속 한동훈 지도부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보기엔 찻잔석에 태풍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얘기해 볼 텐데 오늘 이 제명 의결이 된 과정이 어제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해서 마트 가서 물가 점검했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공식 회의에서 바로 제명을 해버린 건데 최고위에서 과연 반대가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의결 절차에 맞게끔 의결했습니다. 어떤 의견들 좀 나왔을까요? 뭐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수결로 표결한 건가요? 네, 원래 그 의결 기준 자체가 다수결로 되어 있습니다. 저만 반대 표시를 한다라는 게 뭐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징계할 만한 사유는 사실은 별 게 없습니다. 당무감사위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은 징계거리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한다는 건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선택은 어떤 의견도 저는 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기권이죠. 근데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반대했다고 했고 양양자 최고위원은 사실상 기권이었다. 그러니까 7대 1대 1 정도로 된 건데 뭐 이준호 대변인 나와 계시니까 여기서 관심이었던 게 장동혁 대표도 그러면 찬성 의견을 던졌느냐. 그러니까 찬성 의견을 던졌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찬성이 던졌었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제 인터뷰에서 이제 그 암시를 좀 했습니다. 네.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기회를 줬고 절차에 따라서 이제 결론 내릴 상황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강조한 것을 보면 본인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절차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충분히 줬고 이게 15개월을 끌어왔던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쯤 돼서는 결론 내리고 지방선거, 선거 예. 승리를 위한 선거 모드로 당 체질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박 대변인 지금 양양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좀 그 전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권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뭐 양양자 최고위원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뭐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7대 1대 1이라는 숫자는 오늘 아침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숫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사실 한동훈 대표를 배제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에 있어서 공동전선이 형성됐던 그 전선이 예. 이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당내에서. 네. 그러면 그 전선이 사라지고 나면 그 안에 공동전선을 만들었던 사람들 간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세력을 아까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한줌의 홍위병을 제외하면 사실 없어요. 예. 친장계라는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얘기 제가 요약을 해볼 테니까 맞는지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로 뭉쳐 있었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을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화가 일어날 것이다. 분화가 일어나고 얘기? 또 네. 하나는 이제 선거가 점점 다가옵니다. 선거가 점점 다가오는데 장동혁 대표가 줄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건 장동혁 대표의 권력의 유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무감사 최대한 늦게 발표할 겁니다. 그 다음엔 어쩌겠습니까? 최대한 공천도 늦출 겁니다. 그러나 6월까지 공천을 늦출 수는 없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줄 수 있는 게 점점 더 사라지고 장동혁 대표가 준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체제로 지방선거의 승리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장동혁 대표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전제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당내에서 공고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준호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희망사항이죠.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친한계는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기를 이제 바라는 것 같아요. 패배해야지 자기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당인으로서 다 정당인 소속이실 겁니다. 원외도 있고 원내도 있지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당이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에서 패배하기를 바란다? 이게 정상적인 당원의 입장, 당원으로서 갈 수 있는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까 제가 뭐 여론 잠깐 말씀드렸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따르면요. 제가 수치는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에 붙어 있는 게 엊그제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이제 보수가 결집을 했죠.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상황이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올라가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동혁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다. 장동혁이 국민들에게 여론을 외면받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아주 사실 왜곡의 끝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까? 두 분의 생각이 지금 다르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그 중심에 있는 게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내일부터 어떤 정치 활동을 할 것인지 일단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꿀이 없어요 오늘. 사실 저렇게 이제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영상으로 찍는 걸 하고 나면은 저기 이제 내려와가지고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주고받는 문답식의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저희가 추측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다음 행보는 뭐냐? 박 대변인께 한번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요거 가능성 없죠. 네, 신당 창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탈당하지도 않고. 가처분 신청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어떤 정치적인 일정과 관련된 것은
이제 흘러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흘러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 나갈 텐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은 우리의 당입니다. 우리의 당이고 국민의힘의 주인은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 역시 정치 활동을 할 것이고 장동혁 지도부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 결정문에는 당이 곧 장동혁이고 장동혁이 곧 당이다라는 그런 식의 결정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적 정당에서는 절대 네.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당의 구성원들의 뜻이 모여갈 겁니다.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과 보수가 패배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과 보수가 패배하는 길로 자멸의 길을 선택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다. 오세훈 시장도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고. 장동혁 지도부가 선택해놓고 더 망치라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일종의 자해 공갈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당을 승리시키기 위한 그 길로 갈 것이다. 그중에 가장 올바른 길을 그때그때 선택할 것이다. 신당 창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상황을 본다고 했지만 여론을 일단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론전에 최대한 이제 총력을 기울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오는 방법이 선거 끝나고도 지금 내용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책임 공방 상황에서 무언가 지도부가 교체되고 그때 공간이 날 수는 있죠. 네. 지금 대변인님 말씀대로 창당은 사실은 이제 명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명분. 근데 명분에 있어서 이제 당내 투쟁 속에서 벌어져서 이제 창당을 했을 경우에 기존의 흑역사들이 몇 개 정당이 있잖아요. 네. 바른정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창당은 사람, 조직, 돈 여러 가지 그런 개별적인 구체적인 강론으로 가지 않더라도 아마 지금 명분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처분은 분명히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 기간에 이제 단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하는 효과를 또 가졌죠. 그러면서 아마 재판부에서 항상 보면 당내 어떤 내부적인 부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정확히 지켰을 때는 내용적인 부분은 크게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려는 그런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남는 게 이제 출마인데 서사의 답이 있다고 봅니다. 서사가 만약에 거대 무슨 검찰 권력하고 맞서 싸우다가 어떤 피해를 봤다든지 하는 거라면 그런 고난의 행군의 길이었다고 그런다면 다른 선택이 또 있을 것이고 한데 지금 당내에 이제 어떤 권력의 아까 대주주란 표현을 쓰셨는데 양대 어떤 축에서의 싸움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내에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 장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이라서 한 발짝 비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조언을 한다고 하면서 서울시장 나가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한다 하면서 옆에서 본인들의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의 입지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일 뿐이고 아마 한다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장 나가는 걸로 인해 생기는 공석되는 재보궐선거 이게 이제 뭐 선택지라고 그러면 선택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건지 그런 판단이라면 저는 뭐 보궐선거에 뛰어들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험지를 생각하면 제일 뭐 내가 굳이 권한다면은 인천 계양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그 지역구 가서 한번 붙는 게 제일 나는 의미 있다고 해요. 시기마다 할 수 있는 선택이 다른 건데 사실 실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오늘자로 만약에 제가 조언한다면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정도가 본인이 변수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친한계 내부에서도 출마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의견이 모아졌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명이 됐고 이제 무소속 출마를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아라. 하는 거. 돌아오지 마라. 돌아오지 못할 곳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당에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나가라.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6월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굉장히 많이 급변할 겁니다. 그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 제명당하는 거는 자의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디에 출마할지, 어떤 형태로 할지, 아니면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거는 한동훈 대표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갈 것이고, 오늘 메시지가 사실 백브리핑도 없이 바로 메시지만 이렇게 나간 거는 전체적인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의 방향이 무엇일지에 대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 국민의힘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정치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를 되살린다. 이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의 경선대 룰도 만들게 되고 할 건데, 그러면 모든 이슈가 지방선거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룸이, 정치적 행보에 대한 룸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뭐 북콘서트를 한다 그러는데, 그가 한 번 정도가 마지막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돌아올 것이다, 막연하게 얘기한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친한계에 계신 분들은 지금의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출범한 지 지금 8개월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 대표인 것처럼 하는 거 생각하고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스태프라고 했어요, 스태프.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에 내 밑에서 일하던 참모에 불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를 지도자로, 우리 당의 당권주자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당원들에게 선택받기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뭐 박 대변인께서는 이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뭐 보긴 했지만, 사실 출마를 하지 않은 원외 정치인, 언론이 과연 얼마나 더 관심을 가져줄까? 그러니까 결국에 정치인분들, 이게 정치인으로서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에게 그게 아무런 직이 없는 원에 있는 사람에게 언론이 관심을 갖는 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거에서 출마를 하지 않는다. 그럼 정치인은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뭐 SNS 활동으로, 뭐 예를 들면 홍준표 전 시장님 같은 분은 SNS로 계속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계속 뭔가 이 논란을 일으키는 SNS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뭔가 뭐 논란의 SNS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정치인은 선거에 나와서 주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게 전 유일한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만약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정당이었다면 장동혁 대표가 노선 투쟁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결이 다르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쫓아낼 게 아니라 다음 전당대회 때 1대1 붙었어야죠. 거기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다시 신임을 받은 장동혁 대표가 이거 봐라, 당원들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냐, 한동훈 전 대표 나한테 이제 참모였다고 하지 마라 이러면서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예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수도권 출마하라, 뭐 인천 개항을, 뭐 이런 다양한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는 지방선거 전체 민주당이 압승할 거로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재보궐선거 수도권도 민주당이 아마 다시 다 의석을 확보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흐름이라고 보고요. 아마 그 지역에 나갔다가는 아마 안 그래도 지는 선거인데 패배의 원인을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때문이라고 아마 미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에 따라 영향이 없는 곳으로 가야죠. 그러면 결국 대구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구나 부산인데 이 대구 부산 종에는 뭐 부산은 연고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부산보다는 전 대구가 그래도 유력하지 않을까. 그래도 대구 지역이 과거에 보수 정당에서 무소속, 뭔가 핍박을 받았던 분들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됐던 전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서사 정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만약에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돼서 정기 여의도로 입성을 하게 된다.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특히 보수 진영의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출마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게 없는 겁니다. 정확히는 그것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글쎄요, 지난 한 6개월여간 우리 당의 존재를 혼자 거의 독차지할 정도로 새벽 배송부터 시작해서 론스타 사건, 그리고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일들에서 계속해서 이슈를 선도해 왔죠. 그 부분이 지금 제명이 됐다 해서 사라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당이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보다 먼저 그런 부분을 선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진 못해 왔어요. 그러진 못해 오고, 오직
오직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는 데만 지난 몇 달을 썼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모습이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 한동훈 대표의 이슈 파이팅 능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지만 이와 같이 지역의 민심 경청 로드 등을 다니게 되면 글쎄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는 앞으로 그냥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는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출마를 자꾸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한 말씀 보태자면 만약에 대구에 출마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대구에서 출마를 하게 되면은 결국 본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뛸 건데 그러면 상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떨어지죠? 국민의힘 의원도 낙선을 해야지만 본인이 당선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떨어뜨리고 낙선을 위해서 경쟁해가지고 당선돼서 원내에 들어왔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나중에 복당하는 것이 명분이 더 어려울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러면 선거운동할 때 혼자 할 겁니까? 본인 지금 친한계 의원들 또 친한계 원외 인사들이 또 참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해당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나온 지역구에 무소속 후보가 나왔는데 그 후보를 돕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가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준다? 그럼 이분들은 해당해가 되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고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외롭거나 초라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가 이거는 한 말씀만 좀 여쭤볼게요. 해당행위가 된다 그러는데 김기흥 미디어 대변인이요.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대변인으로 당시 당직과 당적이 있는 상태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무슨 해당 행위가 됐습니까? 그리고 김기흥 미디어 대변인은 오히려 포상 가깝게 미디어 대변인으로 당직까지 받았어요. 무슨 해당 행위가 된다는 거죠? 김기흥 미디어 대변인이 해당 행위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김기흥 대변인이 그때 본인이 당직을 사퇴했습니다. 당적은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좀 모르는 내용이라 잠깐만. 당적이 있었어요. 당직을 사퇴하고 나가서 당적은 있었어요. 국민의힘 당적. 당직을 사퇴하고 나가기 평당원을 때문에 해도 되는 거네요.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무소속 후보가 아니죠. 그때는 아니 한덕수 무소속 후보였어요. 자, 잠깐만요.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잠깐만요. 여기까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내용인지 하나만 모르겠어요. 정리해드리면 그 당내 선거는 변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는 타당 후보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무소속인 한동훈 만약에 출마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돈 해당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때 그 한덕수 후보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과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리더십에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따로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같이 비대위를 꾸렸는데 회의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예. 왜요? 저도 모르죠. 그냥 저는 이제 경기도 맡아달라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모여가지고 그냥 뭐 자기 할 말들 하고 그 다음에 헤어졌죠. 물론 본인의 이름을 딴 친한 개파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정치력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박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본인을 제명하는 상황이 돼 있는 거. 그런 것들이 혹시 한 전 대표의 정치력,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지난 1년여간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다고 우리 당에서 좋았던 건 없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상의 제명에 징계를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반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나온 영상의 안철수 의원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서 한동훈 대표,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그 공동선대위원장이었거든요. 이분들과 함께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 핸드폰에도 지금 그때 회의할 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 왜 저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제가 오늘 방송을 끝나고 나면 그 사진을 한번 페북에 올려야겠습니다. 저도 참여했고 같이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좀 다시 되짚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최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다시 회생하느냐가 또 정치인으로서의 그 체급에다 몸집을 키울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라고. 위기가 항상 기회죠. 사실은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그 어떤
외부의 어떤 상대, 적과 맞서 싸우는 서사는 아니지만 당내 서사도 어쨌든 작은 서사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어떻게 돌파하느냐. 아마 여기서 조금이라도 그 박 대변인은 여러 가지를 말씀 주시는데 꼼수가 있다든지 어떤 편법이 있다든지 조금 쉬운 길을 택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 또는 개파 수정으로서의 그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고난의 행군을 자초해서 정면으로 맞서서 제대로 간다 그러면 또 다른 뭐 국면이 펼쳐질 수는 있겠죠. 예,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하나 친한계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우재준 최고위원님들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 최고위는 어떤 식으로 좀 활동을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정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우리 당이 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박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지금 친한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지도부하고 싸울 것 기세로 좀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사실 지난 계엄 이후에 정말 뭐 당내에서 탄압이라면 탄압은 다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떠날 사람들은 떠났고 남을 사람들이 남은 것이고 오늘도 사실 보면은 한동훈 대표 제명 이후에 제일 먼저 우리 친한계라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 16명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 어떤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장동혁 대표와 과거 한동훈 대표의 그 밑에서 당직자로 같이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친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미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상징하는 윤어게인이라는 가치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상징하는 이 보수의 개혁이라는 이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그 싸움을 하겠다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호 대표, 장동혁 대표도 물론 단식하고 투병하는 와중이었지만 내가 이제 당무에 복귀해서 해야 될 분명히 이거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 전까지 해가지고 뭔가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추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당내 반발을. 일단 쇄신안을 지난번에 뭐 이제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쇄신안을 발표했는데 쇄신안 직후에 바로 단식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재영입위원회도 출범해야 되는데 아직 출범 못했어요. 그것부터 출범을 시키고요. 청년 의무 공천제 이것도 도입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선에서 경선 룰 7대 3으로 할 거냐 6대 4로 할 거냐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명 변경하는 거 이것도 설 전에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쇄신안들이 하나 둘씩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렇게 하면서 선거 모드로 당 체질과 모드를 바꾸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인재 영입이 청년 공천, 경선 이게 공천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친한계로서 이게 부담일 텐데 공천 과정에서 앞서 컷오프 같은 거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의 세력에 공천을 안 주게 되면은 또 그게 뭐 가라앉히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리 다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그렇게 걱정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늘 이렇게 바로 수많은 뭐 의원들도 의원이지만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이렇게 나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나선 숫자를 따지면 뭐 한 40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인원들이 이렇게 나선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지점들을 지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게 당의 앞으로의 노선과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가 가야 될 길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런 큰 싸움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울시의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함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시 시당 위원장이 현재 누구죠? 배현지 의원입니다. 배현지 의원이 지금 친한계에서 친위대에서 행동단위 역할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시당 위원장들을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해석이. 그리고 안 움직인 그 다수가 있다는 거, 그건 무슨 말이냐. 배현지 의원 시당위원장이 전체 서울시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숫자를 얘기하면서 적지 않은 수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역설적으로 적은 수지만 결기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좀 몸부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남아있잖아요. 징계 별로 안 났죠. 네, 안 났죠. 조만간 합니까?
예,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역 서울시장과 현역 서울시당위원장 그것도 당원의 판단에 의해서 선출된 겁니다. 배원진 서울시당위원장은 임명직이 아니에요. 당시 윤호개인 쪽 후보인 조정훈 의원과 붙어서 당원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겁니다. 그렇게 당원의 선택이 중요한 거면 서울시당위원장은 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이미 개파적 사고가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역 서울시장과 현역 서울시당위원장, 현역 서울시 당협위원장의 절반, 이게 소수라면 뭐가 다수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제명 잘했다. 이게 다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지난주 갤럽 조사를 제가 인용을 해야 될까요? 지난주 왜 이 갤럽 얘기를 조사를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그거는 얘기만 계속 유리한 하는지 이해가 안 조사만 됩니다. 얘기를 하려고 계속 하셔서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다투려고 했는데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한동훈 대표 제명이 적절하지 않다가 더 높았습니다. 참 오랫동안 방송을 진행했지만은 같은 당 내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는 거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송치훈 대변인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좋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조금 더 아마 내용이 더 있을 걸로 예상도 되고 아마 그런데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양날개가 같이 가야 되는 이미 구조적 민주화 70년 역사를 오면서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건전한 양날개로 같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도 한쪽 정당에서 너무 이상한 방향의 싸움이라든지 이전 투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만 이준호 대변인께 더 여쭤볼게요. 강령을 변경하는데 여기에 건국, 산업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언제부터 이제 1945년 신생 독립국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0개가 넘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대로 선진국이 된 나라가 딱 유일한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건국했을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체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당원 당규에 넣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준호 대변인도 아시겠지만 이런 단어가 주는 걸 아시죠? 어감, 방향성이라든가 이게 더 오른쪽으로 간다는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러면 당명도 그런 쪽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당명 저 뜻을 이제 담는 거죠. 뜻을 담는 건데 당명에 무슨 건국 주도라든가 이런 게 당명에 들어갈 수는 없을 거고요. 뜻을 담는 당명을 지금 심사숙고해서 찾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부분은 몇 가지 이제 가치적인 논쟁인데요. 계속 우리 대한민국 헌법 개헌할 때 이제 건국절 논쟁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5.18을 넣느냐 등등등. 이미 이제 헌법 전문에 많은 가치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건국절 논쟁으로 일부러 이제 그 비화된 측면이 있는데 건국 주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상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반전체주의, 반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그 윤석열 피고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헌재 때도 그렇고 이 법정에서도 많이 쓰던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많은 트라우마가 있는 용어라는 점도 분명히 감안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근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친공산주의라든가 우리가 공산주의를 지향한다든가 그렇게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공산주의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역대 정부가 다 그걸 받고 존중해 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말 했다고 해서 그걸 취소하고 빼자. 그런 건 더 오히려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게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면 또 이제 성격이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